오래전에 밀러가 당나귀를 키웠습니다. 수년 동안 당나귀는 열심히 일했으며 밀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당나귀는 늙고 약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할 수 없었고 주인은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숙고 끝에 밀러는 당나귀를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 그를 떠났습니다. 당나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우연히 걸려 넘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는 영광스러운 도시 브레멘으로 가서 벌이 음악가가 되어 기타를 연주하며 생계를 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로 가는 길은 당나귀를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풀밭에 누워있는 슬픈 개를 만날 때까지 나무 사이를 나섰다. 그녀는 먼 길을 뛰었고 이제는 길에서 지쳤습니다. 당나귀는 개를 맞이하고 슬퍼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 개는 그가 한때 훌륭한 사냥꾼이었고 한 마리의 먹이도 도망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늙어서 더 이상 개임을 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당나귀는 조금 생각하고 개에게 벌이 음악가가 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개가 뛰어내려 행복하게 짖었다. 그는 노래하고 드럼을 잘 연주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 당나귀 회사를 유지하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에 대해 결정했습니다. 이제 당나귀는 브레멘에 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숲을 걸었고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에서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너무 슬퍼서 새로 만든 친구가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에게 왜 그렇게 불행한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늙었고 더 이상 쥐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악한 여주인이 고양이를 집 밖으로 몰아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다음 당나귀는 개와 협의했고 그들은 고양이를 바이올리니스트로 그룹에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도중에 수탉을 만날 때까지 브레멘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울타리에 앉아 거시기에 목 아래로 공포로 울었다. 친구들은 그에게 말을 걸어 수탉이 여주인에게서 도망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를 늙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서 수프를 요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당나귀, 개, 고양이는 수탉을 그룹으로 불렀고 발랄레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극단은 밤이 될 때까지 숲을 걸었습니다. 친구들은 큰 나무 옆에서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나귀와 개는 아래에서 눕고 고양이는 나뭇가지 위로 올라갔고 수탉은 나무 꼭대기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빛이 번쩍였다. 수탉은 노쇠 한눈을 떴고 빛이 어두워진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친구들은 오두막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두막으로 가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들은 또 다른 성공적인 강도를 축하하는 4명의 강도를 보았습니다. 이미 꽤 배가 고파진 음악가들은 산적을 은신처에서 몰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무르익었습니다. 당나귀는 창벽에 떨어지고 개는 당나귀에, 고양이는 개에 앉았고 수탉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개가 짖고 고양이가 울고 수탉이 울었습니다. 갑작스런 괴물의 출현에 겁에 질린 강도들은 두려움에 떨며 오두막을 나갔다. 그리고 친구들은 행복하게 오두막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강도들의 음식을 먹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둑들은 그들의 은신처가 점령되었다는 사실을 참지 않으려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사를 위해 강도 중 한 명을 보냈습니다. 밤에 숨어 오두막으로 들어갔지만 어둠 속에서 고양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밟았습니다. 고양이는 분노로 산적의 다리를 긁었다. 개는 손을 깨물었고 수탉은 머리를 쪼아댔고 당나귀는 온 힘을 다해 눈으로 발굽을 찼습니다. 그래서 산적은 겁에 질려 오두막을 빠져나와 나머지 강도들에게 끔찍한 거인들이 그들의 은신처에 정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무도 숲의 집에 있는 친구들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았고 스스로를 브레멘 음악가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농장의 모든 동물이 음식 없이 남겨졌습니다. 그러자 한 작은 붉은 암탉이 들판에 가서 먹을 것을 찾기로 했습니다. 혼자 걷는 것이 슬프기 때문에 암탉은 소에게 가서 함께 걸으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덥고 농장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닭은 돼지에게 갔지만 시원한 웅덩이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닭은 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지만 부스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닭이 오리에게 갔다.
짧은 생각 끝에 그녀는 연못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누구도 닭고기와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음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닭 한 마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밀며 알을 발견했습니다. 기뻐서 그녀는 농장으로 돌아와 발견한 씨앗을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닭은 친구들이 그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곡식을 소에게 보여주고 함께 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여전히 매우 뜨겁습니다. 그런 다음 닭은 돼지에게 올라갔지만 그녀는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닭은 개에게로 향했지만 그는 부스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암탉은 오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좋아하는 연못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닭은 씨앗만 심어야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비가 내리고 씨앗이 싹 트었습니다. 제초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자 닭은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친구에게 물었다. 소는 오늘 비가 온다고 말했다. 돼지는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개는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오리는 건강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닭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작은 붉은 암탉은 혼자 침대를 잡초로 뽑았습니다. 잠시 후 밀이 자라서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닭은 친구들에게 밀을 모으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매우 바빴습니다. 돼지는 웅덩이에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개는 부스에 숨어 있었고 오리는 닭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빨간 암탉은 해질녘까지 일했습니다. 그녀는 귀로 밀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곡물을 밀가루로 바꿀 때였습니다. 닭은 다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 그러자 소는 젖을 줄 때라고 말하고 헛간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돼지도 돕고 싶지 않았습니다. 개는 밀가루 만드는 법을 모른다고 했고 오리는 연못에서 수영하느라 바빴다. 작은 닭은 밀을 직접 썰어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맛있는 빵을 구울 때입니다. 닭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돼지는 너무 피곤해서 도와주지 못합니다. 개는 바쁘고 오리는 빵을 굽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닭이 정말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갔고 그녀는 가루로 만든 반죽을 반죽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틀에 직접 넣고 오븐에 보내고 빵이 구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갓 구운 빵의 향이 퍼지자 암탉은 오븐에서 빵을 꺼냈다. 그녀는 정원으로 나가서 테이블에 앉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선한 빵을 보고 농장의 모든 주민들이 닭 주변으로 붐볐습니다. 그들은 모두 잘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닭은 친구들과 공유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빵을 직접 만들었으므로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깊어 닭고기가 빵을 쪼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친구들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닭은 음식을 나누기로 결정했지만 친구들이 모든 일에서 계속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제 모든 동물들은 닭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모든 일에서 서로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은 빨간 암탉은 친구들이 진짜 교훈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빵을 나눴습니다. 친구들은 함께 식사를 했고 잘 먹고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농장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항상 서로를 도왔습니다.